그거 한국에서나 되는 거지? 여기서도 되겠어? 안 될 게 뭐 있어. 되게 만들면 그만이지. 나는 너무 걱정돼서 죽겠어. 안 되면 어떻게 하니? 걱정 말고 딱 한 번만 믿어봐. 여기 미국에 조용한 한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시설이 넓은 공터 한가운데 들어섰고, 오래전 미국의 원주민들이 유럽의 신문물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표정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어놓은 두 모녀는 기뻐서 날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이걸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며 한국에서 보고 온 것을 그냥 따라했을 뿐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은 수많은 방문객들은 이게 몇 달 뒤면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고 사람들은 왜 이토록 줄을 서서 여기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에 다녀온 조이라고 합니다. 절친한 친구를 만나러 다녀왔던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싫었던 미국의 긴 여름이 이제는 저에게 행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여름이 더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원래 유난히 여름을 싫어했던 저에게 이번 한국 여행은 큰 반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을 제대로 보여준 하은에게 이 글을 빌어 감사 인사도 전합니다. 하은이와의 인연은 사실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전학을 왔다는 친구가 있다며 선생님은 모두들 앞에서 작은 체구의 한 아이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하은이었고 많은 친구들은 하은이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이상한 것을 눈치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영어가 매우 서툴렀고 게다가 하은이라는 이름은 발음도 어려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름을 다시 발음해달라며 말을 걸었지만 하은이는 잘 못 알아듣는 듯했고 전학 온 첫날부터 말이 안 통하는 친구가 전학 왔다며 다들 하은이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하은이의 모습을 보고 영어를 못하는데 학교를 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은이는 며칠 동안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생기 없는 표정에 외로워 보였죠. 그러다가 피터라는 친구가 지나가다가 물감을 하은이 옷에 쏟아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피터는 매우 당황해하며 하은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하려고 했지만 하은이와 대화가 통하지 않자 그때부터 놀림거리의 타겟으로 삼은 듯해 보였어요. 피터의 가벼운 장난을 시작으로 점점 더 하은이를 못살게 구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하은이는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영어로 잘 표현을 못하고는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하은이를 놀리려는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지켜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저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고 말을 잘 못하면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놀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하은이를 보호해주기 시작했고 제 행동을 본 많은 친구들이 같이 용기를 내서 하은이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며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하은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은이는 안 그래도 혼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연습해볼 상대가 없으니 실력이 느리게 늘어가고 있던 것이고 제가 친구가 되어주자 하은이는 빠른 속도로 영어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소심한 성격인 줄 알았던 하은이는 말이 통하는 친구가 되자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수다스럽고 말도 얼마나 웃기게 하던지 장난기도 많은 친구였어요. 하은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하은이가 그때 왜 나를 도와주었냐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게다가 그 이유가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였잖아요. 그냥 그게 싫어서 도와주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은이는 저에게 상당히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하은이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저는 몇 달 뒤 미국의 대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고 하은이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약 6개월 동안 한국의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한 뒤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 하은이가 미국에 더 남아 있었다면 더 깊은 우정, 더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을 수 있지만 아쉽게 저희 둘은 서로의 진로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은이는 한국으로 떠나고 저도 미국에 남아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미국을 떠나며 한국에 놀러 오면 자기가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꼭 한국에 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정말로 한국에 가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모든 하늘길은 막혀버렸습니다. 하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학교에 가본 적 없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인터넷으로 시험도 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근황을 전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 횟수가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할 것 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에 가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죠. 하지만 이제는 하늘길도 다 열렸고 못 가볼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취직을 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전에 어디라도 놀러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하은이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하은이는 바로 답장을 해줬어요. 아직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 하은이는 한국의 여름방학은 미국과 다르게 2달 늦게 시작한다며 7월 중순에 맞춰서 한국으로 오면 한국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흔쾌히 한국에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죠. 한국의 날씨를 검색해보니 7월하고 8월이 가장 덥다고 나왔어요. 여름을 힘들어하는 저는 쉽지 않은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은이의 방학에 맞춰서 한국에 가게 되었고 저는 공항에서 하은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하은이를 기다리며 느낀 점 하나는 지금 공항의 실내 온도는 너무나 쾌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나가는 것은 두려웠어요. 실내에서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외부의 온도는 상당히 더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의 외부 온도는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제가 더위에 유난히 약한 것을 잘 알고 있는 하은이는 최대한 실내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실제로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건물들이 매우 촘촘한 편이었고 건물과 건물을 통해서 다니면 햇볕을 피하면서 다닐 수 있었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적당한 온도로 냉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의 여름은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은과 같이 다니지 않고 저 혼자 한국을 돌아볼 때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과거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하은이를 놀렸던 친구들에게서 하은이를 지켜주었듯이 그리고 그 이유가 말 못한다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만큼 치사하고 못된 짓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거나 저에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이탈리아어를 못한다고 해서 현지인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식당 그리고 말이 안 통한다고 버럭 화내는 이탈리아 사람들 안 좋은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정말 감동이었던 기억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큰 번화가 한 구석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물놀이가 한창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의 놀이터와 다름이 없어 보였던 것과 달리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은 신난 표정으로 물이 흥건한 놀이터에서 뛰어나디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닥에는 수영장 풀처럼 물이 고여있기도 했어요. 저는 하은이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고 하은이는 한국은 여름만 되면 놀이터를 물놀이터로 바꿔서 운영한다며 아이들에게 수영장에 가지 않고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신기해서 안장서 구경이라도 더 해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미국에서도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취직을 생각하고 있던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적용시키기 매우 어려운 것 하나가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짐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해두고 있었어요. 물론 차분하게 잘 구석한 켠에 두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짐에 손을 대는 일은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질서가 명확해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그래도 해결책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충격적인 물놀이터의 모습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고 더위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새로 구상할 사업에 대한 구조를 떠올리기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시도해볼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한국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하은이 손에 이끌려서 한국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용실은 놀랍도록 저렴했고 놀랍도록 미용사들의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높은 비용, 더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의 미용실은 너무나 쾌적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링이 구사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미용사라서 미국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하은이를 데리고 가서 엄마한테 커트를 몇 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저랑 하은이는 미국에서 미용실에 가는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미용실에 많은 돈을 가져다 줘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요금에 높은 수준의 헤어스타일링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또 한 가지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아주 큰 미용실이었는데 한 구석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실내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방문하는 주부들은 자녀들을 그곳에서 놀게 해두고 자신은 머리 손질을 받는 장면이었죠.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 모든 사업 구상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을 돌아와서 엄마에게 내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말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일단 엄마가 운영하고 계시는 미용실 뒤쪽에 큰 공터가 있는데요. 일단 그곳을 임대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든 뒤 그리고 사방에서 놀이터 쪽으로 물을 분사하는 호스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은 고무 재질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게 해놨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사방에 충격 완화제를 달아놨습니다. 바닥 매트처럼 푹신한 재질로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개인 짐을 아무데나 방치해놨다면 저는 여기다가 락커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 해결책을 찾았고요. 게다가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미용실 할인권을 제공해서 부모들은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링이나 가볍게 네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그리고 짧은 여름이었지만 엄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제 놀이터에도 엄청난 매출이 나왔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결국 놀이터는 닫아야 했고 아쉽다며 내년에도 운영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많았어요. 당연히 내년도 오픈을 할 예정이니 꼭 찾아와 달라는 인사를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가장 많은 일거리였습니다. 아쉽게도 물놀이터는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겨울에는 그곳을 눈썰매장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기존의 락커들과 미용실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주변 마을의 눈치 빠른 사업가들은 제 아이디어를 사겠다며 저에게 시설을 지어줄 수 있는지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한국에 다녀와서 그냥 한국의 시스템들을 합쳤을 뿐인데 저는 친구들이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돈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도 단골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솔직히 저보다 엄마가 돈을 더 벌게 되었지만 딸이 할 수 있는 효도 중 하나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은이에게도 제가 하게 된 일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했어요. 하은이는 한국에서는 그냥 시에서 무료로 하는 한시적인 이벤트인데 그걸 미국에 가지고 갈지 몰랐다며 놀라하는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미용실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즈룸에 두고 자신들의 머리를 손질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합쳤다고도 말하니 하은이는 생각보다 사업 별거 없네라며 놀라하는 반응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빠르게 생기고 빠르게 유행을 타고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들도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에 다녀오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무작정 한국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고 오려고 해요. 이번에는 새로운 먹거리 같은 걸 중점으로 보고 오려고 합니다. 저에게 사업가의 길을 걷기 위한 초석을 다져준 한국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하은이를 도와준 제 선택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던 것처럼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